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감정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질투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평생 함께한 친구가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오랜 이웃이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가까운 친척이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왜 그럴까요?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서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질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낯선 사람의 악의보다 가까운 사람의 질투가 더 아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비난보다 아는 사람의 시기가 더 상처가 된다는 것을, 가장 깊은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배웁니다.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절대 못 참고 하는 말버릇 3가지를, 이 말버릇을 알아차리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런 말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투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질투의 본질. 쇼펜하우어는 평생 질투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자기 불만족에서 시작된다.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봅니다. 자신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부러워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취를 시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 병이다. 질투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행복은 고통입니다. 당신의 웃음은 그들을 괴롭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투는 더 교묘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노골적으로 시기했지만 나이 들면 그것을 숨깁니다. 축하하는 척, 걱정하는 척, 진심인 척하면서 질투를 감춥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습니다. 질투는 말 속에서 새어나옵니다. 특정한 말버릇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버릇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버릇, 축하 대신 비교하는 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질투의 언어다.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은 축하할 줄 모릅니다. 대신 비교합니다. 그래도 보다는 못하지.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하면 곧바로 비교합니다. 손주가 대학에 갔어요. 그래도 의대는 아니네요. 새 차를 샀어요. 그래도 수입차는 아니네요. 여행 다녀왔어요. 그래도 유럽은 아니구나. 축하 한마디 없이 곧바로 더 나은 것과 비교합니다. 당신의 기쁨을 축소시킵니다. 당신의 행복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자는 축하할 줄 모른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의 기쁨을 견디지 못해 비교로 깎아내립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말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도 자식이 얼마나 효도하나요? 그래도 건강이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무엇을 말해도 그래도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가졌어. 당신이 무언가를 자랑하면 곧바로 자기 자랑으로 덮어버립니다. 우리 딸이 승진했어요. 우리 아들은 벌써 임원이에요. 요즘 건강해졌어요. 나는 약도 안 먹어요. 집을 리모델링 했어요. 우리는 아예 새 집으로 이사했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과시는 불안의 표현이다. 진짜 만족하는 사람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쁨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경쟁입니다. 운이 좋았네요. 당신의 성취를 운으로 돌립니다.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네요. 때가 좋았나 봐요. 자식이 효도하네요. 운 좋으시네요. 건강하시네요. 타고났나 봐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우연으로 돌리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당신이 노력해서 이룬 것을 운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운이 좋았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밤새워 일하고 참고 견디며 이룬 것을 그저 운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축하 대신 비교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버릇 걱정으로 포장한 깎아내리기.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장 교활한 악인은 친절의 가면을 쓴다. 질투하는 사람은 걱정하는 척하면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당신의 선택을 걱정으로 포장해서 비판합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네요. 몸 상하면 어떡하려고요? 돈을 좀 쓰시네요. 나중에 병원비는 어떡하려고요? 취미 생활하시네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왜 저 사람은 즐기고 나는 못 즐기나? 왜 저 사람만 여유가 있나? 질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걱정은 통제욕의 표현이다. 진짜 걱정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질투에서 나온 걱정은 날카롭습니다. 비난처럼 들립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나이에 무리하시면 이제 쉬셔야죠.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활기차게 사는 것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건 낭비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낭비라고 폄하합니다. 옷을 새로 샀어요. 그 나이에 무슨 옷이 필요해요? 외식을 했어요.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공연을 봤어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검소함을 강요하는 자는 대개 질투한다. 자기는 못 누리니까 남도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참고 사니까 남도 참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당신이 무엇을 즐기든 낭비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사든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만듭니다.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남의 시선을 핑계로 당신을 통제하려 합니다. 밝은 옷을 입으시네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돼요. 활발하시네요. 나이 생각 안 하신다고 뒷말 나올 텐데요. 새로운 걸 시도하시네요. 주변에서 웃을까봐 걱정돼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빌려 통제하는 것은 비겁함이다. 자기가 직접 비난할 용기는 없어서 남의 입을 빌립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들이라는 말로 당신을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 신경 쓰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한 것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걱정으로 포장했지만 그 안에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말버릇 당신의 행복을 부정하는 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하는 자는 타인의 행복을 인정하지 못한다. 당신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으려 합니다.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죠. 당신의 행복이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요즘 행복해요.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해줘요. 밖에서만 그런 거겠죠. 건강해졌어요. 지금뿐이에요. 곧 아플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불행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웃음이 진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자기처럼 불행하기를 은밀히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당신의 미래에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지금은 좋아 보여도 곧 문제 생길 거예요. 너무 좋으면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저주는 질투의 마지막 수단이다. 당신의 행복을 막을 수 없으니 당신의 미래를 저주합니다. 불길한 말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거예요. 돈 문제 생길 거예요. 자식들이 등 돌릴 거예요. 근거 없는 불안을 심어줍니다. 당신만 좋겠네요. 당신의 행복을 원망합니다. 여행 자주 가시네요. 당신만 좋겠어요. 나는 못 가는데. 건강하시네요. 당신만 좋겠어요. 나는 아픈데. 자식이 효도하네요. 당신만 좋겠어요. 우리 애들은 연락도 없는데.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행복을 죽인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과 당신의 행복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만 되나? 왜 나만 불행하고 저 사람만 행복하나? 이런 원망이 당신만 좋겠네요 라는 말로 튀어나옵니다. 당신의 행복을 부정하는 말, 그것은 순수한 질투입니다. 왜 가까운 사람이 더 질투하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더 질투한다. 낯선 부자는 질투하지 않지만 옆집 사람이 잘 되면 질투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됩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 비슷한 출발점. 그런데 결과가 다르면 질투가 생깁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왜 저 사람만 잘 사나? 우리는 같은 나이인데 왜 저 사람만 건강하나? 우리는 비슷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만 행복하나?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나의 실패를 부각시킨다. 먼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은 원래 달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질투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우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역전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형제 중에서 항상 내가 잘났는데 동생이 더 잘 되면 질투합니다. 친구들 중에서 항상 내가 중심이었는데 다른 친구가 주목받으면 질투합니다. 이웃 중에서 항상 우리 집이 나았는데 옆집이 더 잘 살면 질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존심은 질투의 뿌리다. 자기가 더 나아야 한다는 생각, 자기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질투를 만듭니다. 친밀감을 가장한 통제욕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니까, 우리 사이니까라는 말로 간섭합니다. 오랜 친구니까 솔직히 말하는데 라며 비판합니다. 가족이니까 걱정돼서라며 통제합니다. 친밀함을 빌미로 당신의 행복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친밀함이 때로는 치매가 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가 없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조언하고, 함부로 비판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질투가 더 아픈 이유는 배신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의 심리. 쇼펜하우어는 질투하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질투할까요? 자기 불만족.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만족하는 자는 질투하지 않는다.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식이 자랑스럽지 않으니 남의 자식을 질투합니다. 자기 배우자가 만족스럽지 않으니 남의 부부를 시기합니다.
자기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 남의 행복을 견디지 못합니다. 질투는 자기 불만족의 표현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남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열등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열등감은 질투를 낳는다. 질투하는 사람은 내면 깊은 곳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열등감이 남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잘 될 때마다 그들의 열등감이 자극됩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들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통제욕.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질투한다.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 자기 조언 없이 잘 되는 것, 자기가 없어도 괜찮은 것. 이것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독립적으로 행복한 것이 그들의 존재감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질투합니다. 질투하는 사람을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의 질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가르친 대응법.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하는 자와는 거리를 두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자랑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지혜다.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투하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생겨도 조용히 즐기십시오. 행복해도 과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십시오. 둘째, 반응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무관심이 최고의 무기다. 질투 어린 말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보다는 못하지 그렇네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음. 운이 좋았네요. 감사합니다. 설명하지 않음. 당신만 좋겠네요. 침묵. 변명하지 마십시오.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응할수록 더 공격합니다. 셋째, 거리를 두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해로운 관계는 끊어야 한다. 질투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가족이라도, 오랜 친구라도, 이웃이라도, 당신을 괴롭히는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소중합니다. 질투하는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연락을 줄이십시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관계로 전환하십시오. 넷째,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방어는 권리다. 질투 어린 말이 반복되면 분명히 말하십시오. 그런 말씀은 불편합니다. 축하해주지 못할 거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행복을 함께 기뻐해 주실 수 없다면 거리를 두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해야 합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행복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받는 것은 성공의 증거다. 질투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뭔가를 이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질투받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시기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질투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기에 질투받습니다. 행복하기에 시기받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활기차게 살아서 질투받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질투받을 만큼 축복받았습니다. 질투하는 사람 때문에 당신의 행복을 숨기지 마십시오. 질투받는다고 해서 당신의 기쁨을 줄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질투에 굴복하는 것은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이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정당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당신의 행복에 사과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질투한다고 해서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불편해한다고 해서 당신이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고생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족 돌보고 책임 다했습니다. 고통 견뎌냈고 어려움 극복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이 즐길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이 누릴 차례입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부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은 정당합니다. 당신의 기쁨은 정당합니다. 당신의 평화는 정당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자는 질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질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의 말버릇을 축하 대신 비교하는 말, 걱정으로 포장한 깎아내리기, 당신의 행복을 부정하는 말, 이 말들을 알아차리십시오. 이 말들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 말들로부터 당신의 행복을 지키십시오.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사십시오. 질투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월이 가르쳐준 지혜로 쇼펜하우어가 전한 통찰로 이제는 더 이상 질투에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정당합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의 말버릇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의 태도 3가지. 쇼펜하우어가 밝힌 존중과 무시의 경계선. 나도 모르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허락된 만큼 침범한다. 당신이 참을수록 사람들은 더 함부로 대합니다. 당신이 양보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점점 더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존중받았는데 이제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식들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눈치도 안 보고 굽니다. 친구들이 당연하게 부탁합니다. 이웃이 선을 넘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함부로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너무 참아서, 너무 양보해서입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만만함은 약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관계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드러내는지.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배웁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의 태도 3가지를,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신의 존엄을 지킬 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존중과 무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만만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존중은 무엇일까요?
존중은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함부로 요구하지 않는 것,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시는 무엇일까요? 무시는 경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 배려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만만한가 아닌가?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닌가? 이 사람은 화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그리고 시험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부탁, 작은 무례, 작은 침범. 당신이 참으면 더 큰 것을 시도합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하는 만큼 당신을 이용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집니다. 어차피 늙었으니 참겠지. 어차피 할 일 없으니 들어주겠지. 어차피 외로우니 싫은 소리 못하겠지.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나이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첫 번째 태도, 당신의 경계를 침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전쟁터가 된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침범합니다. 허락 없이 들어옵니다. 예고 없이 집에 들어옵니다. 전화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씁니다. 냉장고를 마음대로 엽니다. 서랍을 함부로 뒤집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요? 당신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생활은 존엄의 시작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경계를 무시합니다. 나이 든 부모에게 특히 이렇게 합니다. 엄마 방 좀 쓸게요. 아빠 차 빌려갈게요. 돈 좀 주세요.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합니다.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갑자기 부탁합니다. 오늘 손주 좀 봐주세요. 급한데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심심한데 이야기 좀 하고 가세요. 당신의 계획은 묻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삶 그 자체다.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은 당신의 삶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할 일 없으시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 모릅니다. 나이 들었다고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당신의 계획과 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공짜로 봅니다. 언제든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봅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합니다. 이것도 안 해주시나요?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결정을 혼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당신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가족 모임 날짜를 임의로 정합니다. 명절 계획을 마음대로 세웁니다. 어차피 따라오실 거잖아요. 당신의 의견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요구는 쉽지만 감사는 어렵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감사할 줄 모릅니다.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고 요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돈 좀 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도와줘도 감사 인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니까 당연하고 나이 들었으니 할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감사 없는 도움은 착취다. 당신이 해준 것을 고마워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손주를 봐줘도 밥을 해줘도 돈을 줘도 감사 인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밖에 못 해주세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화냅니다. 왜 안 돼요? 이것도 안 해주시나요? 너무하시네요. 당신의 거절을 이기심으로 해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거절할 권리가 없는 관계는 노예 관계다. 당신은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도움 청한 적 있어요? 이렇게 말하며 죄책감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해주는데요. 비교하며 압박합니다. 당신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나이 든 부모는 특히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외로워질까봐. 그래서 참고 들어줍니다. 그럴수록 더 만만하게 봅니다. 대가 없이 받으려 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지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관계는 교환이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관계는 착취입니다. 당신은 계속 줍니다. 시간을, 돈을, 노력을, 사랑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전화도 없고 방문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하죠. 이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은 당신을 ATM처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태도, 존중 없이 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말투에 마음이 드러난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존중이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반말을 합니다. 명령조로 말합니다. 이거 해, 저거 가져와, 빨리 해. 당신을 하인처럼 대합니다. 당신 앞에서 큰 소리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왜 이것도 못해요? 답답해 죽겠네. 맨날 같은 소리. 당신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언어는 관계의 거울이다. 존중하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함부로 말합니다. 나이 든 부모에게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손주까지. 할머니는 몰라. 할아버지 좀 가만히 계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당신을 무시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 듣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딴청을 합니다. 중간에 끊고 다른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경청은 존중의 첫걸음이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몰라요. 이런 말로 당신을 무시합니다. 평생 살아온 경험을 하찮게 여깁니다. 당신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당신의 걱정을 귀찮아합니다. 알아서 할게요. 신경 끄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당신 앞에서 무례하게 굽니다. 당신 앞에서 담배를 핍니다. 술을 마십니다. 큰 소리로 통화합니다. 당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편해하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의 불편함보다 자기 편함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배려는 존중의 표현이다.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합니다. 하지만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굽니다. 당신 집에 와서 발을 소파에 올립니다. 큰 소리로 떠듭니다. 지저분하게 합니다. 어차피 청소하실 거잖아요. 당신을 가정부처럼 봅니다. 존중 없는 태도는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착함과 약함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왜 착한 사람이 만만하게 보일까요? 경계를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면 미안해합니다. 선을 긋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약함이다. 착하되 당당해야 합니다. 베풀되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 친구인데 이 정도는 이웃인데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침범당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좋게 지내야지. 자식들 서운하게 하기 싫어.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참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싫어도 들어줍니다. 힘들어도 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학대다. 당신의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나쁜 부모 같아, 이기적인 사람 같아. 그래서 계속 들어줍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요구가 옵니다. 한 번만 더, 이번이 마지막. 이렇게 말하지만 끝은 없습니다. 한 번 들어주면 계속 요구합니다. 당신이 참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필요는 뒤로 미룹니다. 자신의 감정은 억누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희생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이 든 부모는 특히 그렇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은 뒤로 하고 자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착함은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가르친 실전 대응법.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떻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세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경계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이제는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시간의 경계. 미리 연락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제 시간과 계획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 공간의 경계. 제 물건은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마세요. 제 방은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제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감정의 경계.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죄책감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거절은 권리다. 거절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거절하십시오. 안 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죄송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거절하십시오. 처음 거절하면 계속 부탁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같은 말을 반복하십시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죄책감을 떨쳐내십시오. 거절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으면 평생 이용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셋째, 대가를 요구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관계는 교환이다. 일방적으로 주지 마십시오. 도움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손주를 봐드릴 수 있지만 주말은 제 시간입니다. 돈을 빌려드릴 수 있지만 언제까지 갚으실 건가요? 도와드릴 수 있지만 감사 인사는 해주세요. 감사를 요구하십시오. 감사하다는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제가 해드린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관심을 요구하십시오. 가끔은 안부 전화 주세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외롭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당신이 주는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으십시오. 넷째, 즉각 반응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동의로 해석된다. 무례한 태도를 보면 즉시 말하십시오. 함부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의 하인이 아닙니다. 존중해서 말씀해 주세요. 무시하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 의견도 중요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경계를 침범하면 허락 없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 공간을 존중해 주세요. 참고 넘기면 계속됩니다. 즉시 반응해야 멈춥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섯째,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경계를 넘으면 만남을 중단하십시오. 당분간 만나지 않겠습니다. 도움을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연락을 줄이십시오. 연락 자제해 주세요.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이웃이라도 거리를 두십시오. 형식적 관계로 전환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이렇게 대하실 거면 만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변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원래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당함을 회복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약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일했습니다. 평생 책임 다했습니다. 평생 희생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수없이 밤을 샜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존중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나이는 존중의 이유다. 당신의 나이,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지혜. 이것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몸은 약해졌을지 몰라도 마음은 강합니다. 평생 살아온 힘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짜 힘은 내면에 있다. 당신 안에는 평생 쌓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십시오. 나이 들어서 힘없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강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치는 내재적이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사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존엄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은 평생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의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시간을 내주고 당신의 꿈을 밀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존엄을 지킬 때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 때입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계를 침범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존중 없이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무엇이 만만함이고 무엇이 당당함인지 이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거절하고 존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다. 경계를 세우십시오. 명확하게,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거절하십시오. 미안해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가를 요구하십시오. 감사를, 관심을, 존중을 즉각 반응하십시오. 무례함에, 무시에, 침범에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만남을 중단하고 도움을 거두고 거리를 두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고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고 이용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당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존엄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 당당하게 사십시오. 만만하게 보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엄을 지키십시오. 세월이 가르쳐준 지혜로 쇼펜하우어가 전한 통찰로 이제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존중받을 만합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당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말투만 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의 인성. 쇼펜하우어가 밝힌 언어와 인간 본성의 비밀.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언어는 영혼의 거울이다. 사람의 말투를 들으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입니다. 말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말투는 속이기 어렵다는 것을, 잠깐은 감출 수 있어도 오래가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첫 만남에서 느낀 미묘한 위화감, 대화하면서 느낀 불편함, 말투에서 풍기는 무례함.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말투는 화장하지 않은 얼굴입니다. 좋은 사람은 말투가 따뜻합니다. 나쁜 사람은 말투가 차갑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투가 거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언어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투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배웁니다. 말투로 사람의 인성을 읽는 법을, 어떤 말투가 나쁜 인성을 드러내는지, 어떤 말투가 좋은 인성을 보여주는지, 이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쇼펜하우어가 본 언어와 인성.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말은 생각의 옷이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입니다. 가치관,
태도, 감정, 인성, 모든 것이 언어에 담겨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관찰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어휘가 다릅니다. 진심 어린 사람은 표현이 다릅니다. 반대로 천박한 사람은 말이 거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언어가 공격적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표현이 함부로입니다. 당신의 말투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말투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은 척해도 말투에서 본성이 새어나옵니다. 처음에는 감추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친절한 척하지만 말투는 차갑습니다. 존중하는 척하지만 언어는 무례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표현은 상처를 줍니다. 말투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쁜 인성을 드러내는 말투일 명령하고 지시하는 말투.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명령조 언어는 지배욕의 표현이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명령합니다. 해라, 빨리 해. 반말과 명령조. 이것은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해, 저기 가져와, 빨리 움직여. 사람을 부리는 말투입니다. 상대의 의사는 묻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존중하는 자는 요청하고 무시하는 자는 명령한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어르신에게 이거 해, 빨리 해. 존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자기 방식을 강요합니다.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강요는 폭력의 언어 형태다.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런 말투는 통제욕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대꾸하지 마. 대화를 차단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일방적 관계를 강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인격을 부정하는 것이다. 건강한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일방향만 허용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사가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대꾸하지 마,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것은 권위주의입니다. 좋은 인성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말투는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나쁜 인성을 드러내는 말투이 비난하고 평가하는 말투.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판단은 쉽지만 이해는 어렵다. 인성 나쁜 사람은 이해하지 않고 판단합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너는 맨날 그래. 일반화하며 비난합니다. 항상, 맨날, 늘. 이런 단어로 상대를 단정 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일반화는 게으른 사고의 증거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를 하나의 틀에 가둡니다. 엄마는 맨날 그래. 아빠는 항상 그래.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일반화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인격을 공격합니다.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비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격 공격은 논리 부족의 표현이다. 할 말이 없으니 인격을 공격합니다. 상대를 논리로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꼴이야? 도대체 왜 그래? 이런 말은 상대의 존엄을 짓밟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틀렸다고 단정합니다. 우월감을 표현합니다. 상대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월감은 열등감에 뒤집힌 형태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이런 말투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난하는 말투는 상대의 성장이 아니라 상대의 굴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쁜 인성을 드러내는 말투 3 비교하고 무시하는 말투.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질투의 언어다. 인성 나쁜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상대를 열등하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자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한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잣대로 평가합니다. 옆집애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것도 못해? 능력을 무시합니다. 자존감을 공격합니다. 무능력하다고 낙인 찍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무시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다. 때리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이 더 아픕니다.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못해? 이것밖에 못해? 밖에 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 경험을 무시합니다. 세대를 차별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경험은 가장 값진 지식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경험을 구닥다리로 치부합니다. 요즘 세상은 달라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몰라요. 나이 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며 무시합니다. 비교하고 무시하는 말투는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나쁜 인성을 드러내는 말투 사책임 회피하는 말투.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성숙하지 못한 자다. 인성 나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사실을 부정합니다. 자기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잡아댑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부정은 비겁함의 표현이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상대의 기억까지 부정합니다. 너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는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책임 전가는 미성숙의 증거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책임을 인정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남 탓을 합니다. 내가 나를 화나게 했어.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지. 자기 감정, 자기 행동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깁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의도를 핑계 삼습니다. 결과는 무시하고 의도만 말합니다. 상대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상처를 주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의도를 변명으로 삼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오해한 거야. 예민하게 굴지 마. 상대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하는 말투는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증거입니다. 좋은 인성을 드러내는 말투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투.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언어에서 품격이 드러난다. 좋은 사람은 말투가 다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상대의 상태를 먼저 묻습니다. 배려심을 보여줍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배려는 사랑의 언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상대의 편의를 먼저 고려합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혹시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말투는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해주시겠어요? 요청의 형태로 말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선택권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요청은 평등의 언어다.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봅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중한 말투는 좋은 인성의 표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겸손의 표현이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존중하는 말투는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좋은 인성을 드러내는 말투 이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투.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칭찬은 너그러운 마음의 증거다. 좋은 사람은 칭찬할 줄 압니다. 잘하셨어요. 상대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과정을 칭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정은 가장 큰 선물이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해주는 말이 큰 힘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네요. 대단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공을 돌립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공을 나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공을 자기 것으로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말은 아름다운 인성을 보여줍니다. 할 수 있어요. 격려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가능성을 믿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격려는 사랑의 실천이다. 좋은 사람은 상대를 믿어줍니다. 상대의 가능성을 봅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투는 상대를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좋은 인성을 드러내는 말투 3 진심을 담는 말투.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 좋은 사람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걱정되네요. 공감을 표현합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함께 느낍니다.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공감은 인간성의 증거다. 상대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힘드시겠어요. 걱정되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말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과는 용기의 표현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용기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해요. 소중합니다. 고마워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진심 담긴 말투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말투로 사람을 판단하는 지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처음 만남의 말투를 주의 깊게 들으라. 말투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반복되는 패턴을 보십시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패턴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계속 명령조로 말하면 그 사람은 지배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계속 비교하면 그 사람은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반복되는 말투는 주의하십시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말투를 보십시오. 평소에는 감출 수 있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본성이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위기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화났을 때, 급할 때, 힘들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화나면 욕을 하는 사람, 급하면 반말하는 사람, 힘들면 남 탓하는 사람.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약자에게 하는 말투를 보십시오. 윗사람에게는 공손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진짜 인성이다. 강자에게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약자에게 잘하는 것이 진짜 인성입니다. 점원에게, 청소 직원에게, 택배 기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말투는 가장 정직한 인성 평가서입니다. 자신의 말투를 점검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언어를 돌아보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다른 사람의 말투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말투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녹음해 보십시오. 자신의 말을 객관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생각보다 놀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언어를 듣는 것은 자기 내면을 보는 것이다. 명령조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난하는 말을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가족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투가 진짜 나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존중하는 말투로 말하고 있는지, 감사를 표현하는지, 사랑을 말하는지 점검하십시오. 화났을 때 어떤 말을 하는가? 화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참았던 본성이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분노할 때의 언어가 진짜 언어다. 화나면 욕을 하는지, 인격을 공격하는지, 상처 주는 말을 하는지 돌아보십시오. 화나도 존중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나도 품격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말투를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언어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말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존중하는 말투로 바꾸십시오. 명령이 아니라 요청으로, 지시가 아니라 부탁으로 말하십시오. 이거 해주시겠어요? 빨리의 시간 되시면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가져와 가져다 주시겠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언어의 형식이 관계를 만든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말투로 바꾸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래, 고마워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윤활유다. 감사를 자주 표현할수록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긍정하는 말투로 바꾸십시오.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비난이 아니라 격려로 말하십시오. 왜 그것도 못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또 틀렸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안 될 거야, 해볼 만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긍정의 언어는 희망을 만든다. 긍정적인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더 중요해지는 말의 힘.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늙을수록 언어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손주 세대에게 남기는 말. 당신이 손주에게 하는 말이 그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어른의 언어는 아이의 미래를 만든다.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믿는다고 말하십시오. 비난하는 말, 비교하는 말은 상처가 됩니다. 긍정하는 말, 응원하는 말이 힘이 됩니다. 자식 세대에게 전하는 말.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말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언어는 평생 간다. 인정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간섭이 아니라 지지를 하십시오. 너는 왜 그래 대신 너는 잘하고 있어. 걱정돼 대신 믿어. 내 말 들어 대신 내 생각은 어때? 배우자에게 하는 말. 평생 함께 산 배우자에게 더 좋은 말을 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익숙함이 무례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래 살았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 세 마디를 자주 하십시오. 나이 들어서도 이 말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언어는 영혼의 초상화다. 평생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말을 했습니다. 좋은 말도 했고 나쁜 말도 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도 했고 위로하는 말도 했습니다. 이제는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왔는지,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명령하는 사람은 지배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불만족스러운 사람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책임 회피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존중하는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진심을 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말투로 살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언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부터 말투를 바꾸십시오. 명령 대신 요청을, 비난 대신 격려를, 무시 대신 인정을, 감사를 자주 표현하십시오.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십시오. 남은 인생 아름다운 말로 사십시오.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살립니다.